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하진입니다. 그전 법과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뭐 쓰고 있으면 답답해서요. 어제 제가 유튜브로 행사하는 거를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국회의원도 했고 또 IT 분야에서 한글과 컴퓨터 대표도 했고 또 한미글로벌이라는 건설 관리하는 회사에서 좀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삶을 영위해 왔는데 이쪽 분야는 아주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냥 수요자 입장에서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쓰면 되나요? 되네. 기후 문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문제일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갈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PCC는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IPCC 의장인 이해성 의장께서 1.5도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는 잘 모르지만 전 이 그래프 하나를 보면서 상당한 그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를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IPCC가 만들어진 것이 벌써 한 20, 30년 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탄소를 줄이고 있는데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상당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줄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줄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면서 정상화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탄소 배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올해 유엔 총회인가요? 지금 기후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뭐 엄폰지 왜 넷플릭스에서 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디카프리오인가 그 사람이 출연했던.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쓴웃음을 많이 지었는데 그 천문학자 교수가 6개월 뒤에 혜성이 지구하고 부딪힌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정치인들은 Don't look up, 하늘 보지 마라. 이상한 사람들 괜히 헛소리한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효과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뭐 닥칠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니 요새 기후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뉴스가 좀 심각합니다. 뭐 1m가 넘는 비가 하루에 막 쏟아진다든지 도대체 뭐 제가 살아오면서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후위기가 닥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빈번하게, 좀 더 과하게 이런 문제들이 좀 터질 것 같고요. 저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 파키스탄에 뭐 홍수가 나서 물이 국토의 3분의 1을 덮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뉴스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요. 그렇다면 저 그래프가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발전이라고. 인류가 진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과연 진화일까요? 발전인가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저렇게 확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죽어야 됩니다.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를 암세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팬데믹은 백신일지도 모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과연 발전이냐? 한번 그 관점에서부터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거를 발전이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이 발전의 속도를 멈출 수 있겠느냐, 되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인 거죠. 사피엔스가 한 10년 전인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 뭐냐? 법인이 뭐냐? 국가? 뭐냐 이게? 허구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지혁명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사실 원숭이한테 야 내가 돈 줄게 바나나 줘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 주겠습니까? 돈 벌면서? 종이에 불과한 거에 우리는 지금 함몰되어 있어요. 이 인지혁명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대단한 조직력을 만들어냈고 신념을 만들어냈고 그 신념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피엔스. 그래서 우리는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됐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급속한 성장이 잘한 거냐? 거기에는 우리 유발 하라리도 조금 퀘스천을 다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한 300년 동안 과학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원이 파괴되고 양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결국 기후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양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세력과 분배를 해야 된다는 세력이 양분돼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지금의 정치를 보면 타협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성장을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분배를 부르짖고 그 두 개의 논리가 타협할 수 있는 논리입니까? 성장을 하려면 이기심을 가져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이호영 박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만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발견을 하고 읽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오늘 아침도 제가 좀 일찍 와서 한강변을 걸었어요. 강에 떠 있는 오리 한 마리를 보면서 뭔가 교감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걷는 옆에 있는 잡풀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이제는 이 잊고 있는 것들이 자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현웅 교수님의 주장이었어요.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땀을 흘려서 산업화를 이뤘고 피를 흘려서 민주화를 쟁취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눈물이다. 눈물로 이 세상을 통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읽다가 좀 그냥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보면 이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이상한 기형으로 가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임플란트 하나 정도 끼었다면 사이보그입니다. 그죠? 네. 뭐 얼굴도 뜯어고치고 심장도 갈아 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인간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개인이 고도화되면서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시 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을 고도화시키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여기서 생태계를 빼놓은 겁니다. 이 세계가 잘 돌았어야 되는데 두 개만 돌았어요. 하나는 그냥 에너지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플라넷 안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는 강렬하게
전파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지혜가 과연 위대한, 우리를 스스로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뜬구름 같은 얘기지만 이런 문명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끝이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가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부모님의 보호 아래, 신의 보호 아래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구나. 근데 육체적으로 이제 다 컸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지혜 이런 걸로 차별화됩니다.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제 인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문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거를 관리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듯이 이젠 관리의 대상인 거예요. 지구라는 것은. 근데 이 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세계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쪽에 쓰레기를 가서 먹이든 골고루 나눠주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문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그 수준에 이루어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DX가 필요한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수단으로서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욕만할 게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교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도 탄생을 한 것이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DX의 기반은 바로 정신세계를, 인류의 정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이 뭐냐? ESG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ESG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배구조 보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전술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ESG를 빨리 해라고 CEO가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CEO 머릿속에는 이익의 극대화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환장을 했어요. 그러고는 ESG를 하라고 그래요. ESG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ESG 잘 모르겠다. 비용이에요, 다 비용. 그래서 ESG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ESG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아마도 서양에서 나와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투자자들이 ESG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려면 이런 거 안 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역시 전술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한꺼번에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전개돼야 진정한 ESG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지성입니다. 저는 솔직히 홍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조상은 수천 년 전에 우리한테 홍익이라는 정신을 몸에다가 박아줬습니다. DNA로.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교우문 앞에서 국민교육헌장을 못 외우면 몽둥이로 맞고 들어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국민교육헌장에는 찌들게 가난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가난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그 DNA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K컬처가 세상에 환영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세상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성은 우리가 가야 될 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 없는 물음을 해라. 답 있는 질문이 아니고 답 없는 물음을 하고 그 답 없는 물음을 통해서 자연과 인류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성이다. 그래서 지성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아실현을 한다. 우리 기업이 무슨 일을 한다.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목적은, 그 방향은 자연과 인류를 기여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일도 달라집니다. 일이라는 것이 주체적 삶을 사는 것이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체적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주체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로봇들이 다 해줘요.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겉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 목적을 가지고 개별적이고 그 내재화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 만족이 점점 커지면 주변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 공감도가 더 커지면 산업이 됩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게 신산업입니다. 여러분 주가 한번 보세요. 왜 열광합니까? 왜 거기 돈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금을 이 안에 공 집어넣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골프 보세요. 요만한 군역에다가 공 집어넣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수천억을 법니까?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이 그 골프 치는 걸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보면 도대체 머리가 헷갈려서 볼 수도 없죠. 근데 그 프로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공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공감을 만들어내는 가치들이 태어날 겁니다. 태어날 거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똑바로 자란 나무가 있는데 옆에서 쭉 옆으로 기어가는 나무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새끼 잘못 생겼네. 잘라! 이게 지금의 교육이에요. 얘는 이렇게 자랄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자아실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아실현밖에. 이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자아실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없던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감을 일으키고 그것이 산업이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뭡니까? 교육 다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그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만들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ESG는 G가 이 사회를 잘 만들고 거버넌스를 잘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지성을 추구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노마를,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것이 S예요. 그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 바로 환경을
아끼는 이 과정에서 비롯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사업 모델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좀 더 파격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더 파격적으로. 저는 그래서 1년 작년부터 탄소감축위원회, 그러니까 SDX 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발런티어들하고 함께 탄소감축위원회를 만들고 또 민간주도 탄소감축 포럼을 하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냐? 야, 나도 탄소 줄이려고 페트병 열심히 챙기고 있고 열심히 분리하고 있고 일회용 컵 안 쓰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우리 조그만 기업에서 탄소를 줄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정부에서는 포스코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쪽만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DX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해요. 저희 재단에 카본 리덕션 어세스먼트라는 탄소 감축량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과장 평가학계 황영우 교수님, 회장을 하시는 황영우 교수님을 비롯해서 프랑스 트라공대 김준봉 교수님, 워싱턴대 이승진 교수님, 울산대 경대승 교수님, 우리 사회 보시는 이소라 박사님, 이런 분들이 탄소감축위원회를 구성하고 LCA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놀랐습니다. LCA 평가를 받으려면 몇 천만 원이 돈이 들고 몇 개월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준비한 데 있으면 조사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후위 문제가 20년, 10년, 20년 남았다는데 LCA 그렇게 평가받아가지고 언제 탄소 줄이냐고요. 좀 생각을 확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